오케이. 자, 116페이지 이제 변압기 해보겠습니다. 변압기. 자, 3장 변압기. 자, 변압기는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변압기의 단위부터 변압기의 단위. 우리 전봇대 딱 보시면 그 전봇대 위에 변압기 하나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용량이 써 있어요. 이렇게 몇 숫자로 이렇게 써 있고, 단위가 뭘로 써 있냐면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용량이 크니까 여기다 뭘 써요? 키로를 쓰시면 돼요. 더 크면 메가를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나 일단 기본은 뭐란 얘기예요? 볼트 암페어란 얘기죠. 볼트 암페어.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변압기 단위 물어보는 거 왜 뭐냐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1번. 그러면 변압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단상. 그래서 단상 변압기가 있어요. 단상 변압기.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변압기는 몇 상 변압기가 일반 변압기라 배우셨죠? 단상 변압기가 일반 변압기예요. 삼상 변압기가 특수 변압기예요. 삼상 변압기는 특수 변압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전 방식은 몇 상 몇 선이에요? 3상 4선. 송전은 3상 3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전은 3상 4선. 송전은 3상 3선이에요. 설비 문제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3상 운전을 해요. 3상 운전을 그러면은 3상 변압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3상 변압기는 안 써요. 단상 변압기 몇 대 가지고, 세 대 가지고 3상 운전을 하지, 3상 변압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보시면은 3대가 매달려 있죠. 그래서 자, 단상 변압기나 일반 변압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봇대라고 하는데, 실은 전봇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전주라고 하죠. 전주. 그러면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있죠. 그죠? 예, 전봇대 위에 있는,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그 변압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변압기. 그 변압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상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를 주상 변압기를 한다. 이렇게. 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변압기는, 자,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가 있고, 기름이 없는 변압기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를 우리는 무슨 변압기라고 하시고, 유입 변압기. 유입 변압기. 기름이 없는 거는, 건식. 건식 변압기. 그럼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거는 무슨 변압기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유입 변압기. 유입 변압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럼 여러분들 우리 변압기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변압기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압을, 그렇죠,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압을 시키는 거예요. 변압을. 우리나라가 지금 그 22,900볼트로 건물로 받아요. 그럼 건물을 받아 22,900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압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강의실까지 들어왔는데 몇 볼트로 들어와요? 그렇죠, 220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은 22,900, 변압기 2차 측은 220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압을 낮췄잖아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그럼 얘를 승합기라 그래요? 강압기라 그래요? 강압기, 승합기. 강압기라 그래요. 강압기. 예. 최강 변압기. 최강 변압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저압을 이번에는 고압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럼 저압을 고압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승합기가 되겠죠. 승합기. 그래서 얘를 우리는 최승 변압기다 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왜 적어드렸냐? 최강 변압기, 최승 변압기라고를 안 했다가 이 시험에 이렇게 최강 변압기, 최승 변압기 나오니까 이 답을 못 찾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최강 변압기, 최승 변압기도 같이 제가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압기는 하여튼 전압을 변압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기초를 딱 깔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할 건데, 자, 1번. 자, 1번. 자, 변압기의 원리. 변압기의 원리부터 한번 보죠. 자, 변압기의 원리. 요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변압기의 원리. 예. 그래서 전자 유도작용. 예. 전자 유도작용이다. 변압기의 원리는 전자 유도작용. 패러데이 법칙. 예.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권선을 많이 감아요, 일단. 전선을 많이 감아요. 그 다음에, 자, 전선이라고 보다는 코일을 많이 감는 거죠. 코일을 많이 감아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속을, 자, 이 권선에 관통시킬 거예요. 자속을. 자속을 이렇게 관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전자적 관성에 의해서, 자, 반대로 새로운 자속이 만들어져요. 그럼 반대로 새로 만들어진 이 자속이 원래 자속인 이 노란색의 자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를 변화시켜요. 그럼 변화시키는 만큼 이 권선에는 뭐가 유기되는 거예요? 지전력이 유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이 기전력 E는 어떻게?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다 라고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화된 자속만큼, 자, 이 코일에는 뭐가 유기되고? 기전력이 유기되고, 권선을 많이 감아주면 감아줄수록 기전력의 값도 높지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크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크기는 아니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실은 어디에서? 전기 이론에서 배우세요. 전기론에서 배우시고, 기계에서는 그냥 변압기의 원리는 뭐다? 전자 유도작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기계에서는 이 공식조차도 안 써요. 이 기계에서는 이 공식조차도 안 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 얘를, 자, E는 4.44 F N 파이 M 이렇게 공식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나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계에서는 얘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F가 뭐예요? 주파수. N은 그렇죠. 요 N이에요. 권수죠, 권수. 예. 파이는 자속인데 M이 들어서 최대 자속, 맥시멈, 최대 자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능사에서는, 자, 1번 공식을 물어봅니다. 공식을. 그 다음에 2번 계산하시오? 계산하시오는 없어요. 2번이 뭐냐? 그러면,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자, 자속 파이는 4.44 F N 분의 2 단위는 웨버. 그러면, 자, 얘 기전력이죠.
그럼 기전력도 하나의 뭐예요? 전압이죠. 그러면 자, 자속과 전압은 뭐예요? 비례하죠. 그러면 자속과 주파수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자속은 전압에 뭐하고? 비례하고, 자,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예, 그게 나오는 거죠. 계산하시오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비례냐 반비례냐 그거 물어보는 게 두 번째예요. 이게 다야. 뭐 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원리는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변압기의 구조. 자, 변압기의 구조인데, 그럼 제가 뭐 변압기의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자,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이렇게 철심을 하나 그립니다. 철심을. 철심을 하나 그려요. 네. 그래서 1번 변압기 구조에서는 철심이 나오겠죠. 철심이. 근데 멀리서 봤더니 두꺼운 철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들여다봤더니 얇은 강판들이 수십 점 겹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규소 강판이다 라고 했었죠? 예, 규소 강판. 배우셨나요? 첫날에 배우셨죠. 규소 강판. 예. 그래서 우리가 규소를 함유하는 이유가 뭐였고? 그렇죠. 히스테리를 감소하기 위해서. 자,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까지였는데, 근데 이제 변압기에서는 규소의 함유량, 강판의 두께, 그걸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 철에다가 규소를 함유할 건데, 자, 몇 프로를? 4에서 4.5%의 규소를 함유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보기에 동시에 나오면 항상 앞에 거 4%라고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강판의 두께는요. 강판의 두께 0.35에서 0.5mm. 그럼 얘도 만약에 나온다. 항상 어디 거요? 앞에 거를 찍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철심. 근데 보면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럼 확률이 만약에 낸다. 그럼 요 4%가 제일 유력해요. 요 4%가. 네. 그래서 일단 철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철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자속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속의 길이다. 자로예요, 자로. 자속의 길.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뭐 하냐면 이 철심에다가 제가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요. 코일을 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건선이죠. 건선도 두 가지니까, 자, 1차 건선과 2차 건선이 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1차일까요? 보시는 방향의 왼쪽. 왼쪽이 뭐예요? 이게 1차 측 건선. 오른쪽이 2차 측 건선. 이렇게 돼. 그럼 내가 100V를 10V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100V를 10V로. 그럼 일단 100V를 인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몇 차에다? 1차. 그러면 여기에다, 그죠? 예. 그럼 요게 뭐예요? V1. 얘는 V2.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다 몇 볼트인가요? 100V. 그럼 몇 볼트 나와요? 10V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하는 어디다 걸어요? 1차, 2차. 그렇죠, 2차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었으니까 10V에 맞는 그 부하를 여기다 인가해서 부하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는 무슨 측이라고 하고 1차는 전원 측이라고 해요. 2차는 부하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1차 건선과 2차 건선을 보면 어느 쪽의 건선을 더 많이 감았어요?
1차를 더 많이 감았죠? 그러면 V1과 V2가 있는데, 그럼 전압은 누가 더 높아요? 자, 권선을 많이 감아주면 감아줄수록 기전력이 높다? 전압이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감았어요? 1차를 더 많이 감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V1이 전압이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0번 감고, 자, 권선 10번 감았어요. 그럼 100번 갖고 10번 감았으니까, 자, 권수비는 10대 1의 비율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100볼트를 인가했으니까, 그럼 여기 몇 볼트 나오겠어요? 10볼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승합기예요, 강합기예요? 그렇죠, 강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제가 2차를 많이 감았어요. 반대로, 자,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1대 10. 10바퀴 감고 100바퀴 감았어요. 그럼 내가, 자, 여기다 10볼트를 인가했다. 그럼 몇 볼트 나와요? 100볼트 나오겠죠. 그럼 승합기예요, 강합기예요? 그렇지, 승합기죠. 그러니까, 얘가 승합기다, 강합기다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권선수의 비예요. 하여튼, 권선을 많이 감아준 쪽이 전압이 높다는 거지. 맞나요? 권선을 많이 감아준 쪽이 전압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권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오일이에요, 오일. 오일. 절연류. 그러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을 그릇에다 넣어요. 이렇게 그릇에다 넣어요. 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그릇을 외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함에다가 넣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뚜껑을 닫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력선을 여기다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부싱이라고 해요. 전력선을 지지해주는 부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프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요 오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왜 변압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쓰냐 이거죠? 이게 유입 변압기예요. 왜 기름을 부어서 쓰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냉각. 두 번째가 절연의 목적. 그래서 절연과 냉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락 사고가 나든 뭐 사고가 나더라도 기름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해요, 실은. 예. 그리고 쉽게 절연이 파괴가 되지 않고. 자, 그러면 냉각인데, 자, 어떻게 해서 냉각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함에 보면 이렇게 방열기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방열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름에 에어컨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하가 많이 걸리죠, 이렇게. 그럼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 변압기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압기 자체에서 열 에너지가 막 나와. 그럼 제가 여기다 기름을 딱 부었어. 차가운 기름을 딱 붓는데 이 변압기 자체에 있는 열 에너지에서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걸 뜨거운 기름을 빨리 냉각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터질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절연이 파괴될 수도 있고, 안 좋잖아요. 그럼 빨리 기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열기를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간 기름은 방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샤 불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부니까 온도가 오나마 내려가요? 그럼 내려간 기름은 다시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간 기름은 나오고, 온도가 낮아진 기름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자연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입 잔행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입 잔행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가 유입 잔행식이에요. 주상변압기. 전봇대 위에 있는 거. 근데 걔는 뭐 그게 크진 않잖아요. 쪼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입 잔행식으로 써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대형 변압기 있잖아요. 뭐 강의실만한 변압기. 이런 것들은 이거를 자, 방열기가 여기까지 있어요. 본체보다 더 커요. 본체보다. 예. 근데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들어가려면은 이미 늦었단 말이죠, 냉각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한 대형 변압기는 빨리빨리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달아요. 펌프를 달고 더 빨리 냉각시키려고 여기다 팬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바람을 막 불어줘요. 그래서 빨리 딱 냉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펌프를 달고 바람을 불어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송유 풍냉식이라고. 근데 이제 내가 자 바람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펌프만 쓸게. 펌프만을 이용해서 그냥 온도가 딱 올라가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막 돌릴게요. 그냥 펌프로만 강제적으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유입 송유식. 유입 송유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입 송유식이라고 하면 자 얘는 키워드가 뭘까요? 딱 문제 찾았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펌프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한 2줄, 3줄 되거든요. 거기에서 딱 키워드를 찾는다 그러면 펌프입니다. 펌프가 나오면 무조건 유입 송유식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는데 요것도 몇 년 전엔 좀 잘 나오다가 요즘에는 조금 이제 조금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일단은 요 오일에 대해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얘를 그래서 자 구조는 여기까지 구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118페이지 펴보시고 118페이지 자, 211번부터 자, 211번부터 자, 변압기에서 2차 측이랑 그랬어요. 1차는 뭐였죠? 전원측. 2차는 부하측. 그죠? 몇 번? 1번. 자, 212번. 자, 근데 211번도 변압기에서 2차 측이랑 부하측, 고압측, 전원측, 저압측. 부하측이나 저압측이나 같은 거 아닌가? 그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차는 뭐예요? 전원측이라고 얘기하고 2차는 부하측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맞고. 자, 212번은요? 주상변압기의 고압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랬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기사 문제입니다. 기사 문제인데 자, 그냥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답은 2번이거든요. 답은 2번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깜빡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시작할 때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213번. 213번. 변압기용 규소광판의 두께는 그랬어요. 몇 미리? 그렇죠. 0.35에서 0.5. 근데 앞에 거 찍으라 그랬죠. 그죠? 몇 번? 2번. 자, 214번. 자, 변압기의 철심으로 규소광판을 포개해서 성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왜 강판을 성층해요? 그렇죠.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3번. 자, 215번. 변압기의 철심에는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 철심의 몇 %인 강판을 사용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규소는 어쨌든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를 합류했죠. 몇 프로? 4에서 4.5%의 규소를 함유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 빼고는 나머지 다 뭐예요? 다 철이잖아요. 맞죠? 그럼 100에서 요거 뺀 나머지가 철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답은 4에서 4.5니까 그렇죠? 3번이네. 3번. 자, 216번. 변압기의 규소 함량은 얼마냐? 얼마나 그랬어요? 4에서 4.5. 답은 3번. 중요한 문제 하나도 없네요. 중요한 문제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중요하다라고 하면 한 214번? 뭐, 그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217번. 217번부터는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221번. 요거 하나만 먼저 보죠. 221번. 자, 221번에 변압기 외압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냉각 장치로 보내서 냉각시킨 다음 냉각된 기름을 다시 외압의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3만 kV 이상의 대용량의 변압기에 사용하는 냉각 방식은 그랬어요. 뭐 문제가 길더라도 자, 우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어디에다 밑줄 그으세요? 펌프에다가 밑줄 그으면 돼요. 그래서 펌프 딱 밑줄 긋고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유입 송유식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217번 펴놓으세요. 217번. 자, 217번 펴놓으시고, 자, 뭐냐면, 자, 우리가 변압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절연과 냉각의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절연과 냉각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류의 기름을 불 거냐 이거죠. 그래서 구비 조건이 좀 까다롭다. 구비 조건이.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에요.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절연유 구비 조건 1번. 일단은 절연의 목적이니까 절연 내력이 어때야 돼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두 번째. 자, 냉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방열기를 이용해서 자, 뜨거워진 기름을 자,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기름이 끈적끈적해요. 그럼 제대로 자, 순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끈적임이 어때야 돼요? 끈적임이 뭐예요? 점도. 점도가 어때야 돼요? 그렇죠. 점도가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고점은 어때야 돼요? 응고점. 붙는 점. 응고점이 낮아야 되겠죠? 네 번째. 불붙는 인화점. 인화점은 어때야 돼요? 인화점은 높을 것. 자, 변질하면 돼요, 안 돼요? 변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절연유의 구비 조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217번. 자, 바로 보죠. 바로. 자, 217번. 자,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아닌 거. 1번. 점도가 어때야 돼요? 그렇죠. 낮아야 되겠죠. 답은 1번. 근데 뭐, 요 하나밖에 없지만, 실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요거 외에 다른 문제를 좀 드려볼게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1번으로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0번? 220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다음 변압기의 냉각 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유입 예열식. 예. 이건 뭐 안 배워도 맞히죠? 예열이라고 하는 건 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20번. 222번. 222번. 222번은
변압기의 권성과 철심 사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건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수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어떻게 하면 돼요?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 말리듯이, 그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말려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열풍법은 뭐예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건조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단락법.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켜서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열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공법. 진공법은 건식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식 사우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다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관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관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집어넣어. 그럼 뜨거운 증기가 이 관을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이 안은 어떻게 돼요? 뜨겁잖아요. 건식 사우나처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건조돼요. 예, 이게 무슨 법? 이게 진공법. 그럼 아닌 건 뭐예요? 4번 가압법. 자, 그 다음에 224번. 자, 224번은 전기기계의 냉각 매체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만약에 순행식이다 그럼 뭐 이용한 거예요? 물. 공냉식은? 공기. 예, 수소 냉각 방식은? 수소. 그죠? 예. 그럼 아닌 것은 뭐예요? 4번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뭐 난이도가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제가 건너뛰는 거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225번. 225번에 자, 다음 중 변압기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자, 변압기의 원리가 뭐였죠? 그렇죠. 전자 유도작용. 예,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문제 풀다가 안 나간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